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.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, 이름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합니다. 네, 들어봤습니다. 이-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죠. 맞습니다.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이라고 하는데,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지금 7천만 명이 넘잖아요. 네, 엄청나죠. 이 거대한 커뮤니티에게 이게 과연 위협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디지털 화폐 규제의 큰 흐름 속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렇죠. 이번 논의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 지니어스 법안이요. 단순히 그냥 규제를 만든다?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미죠? 이제 디지털 자산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같이 갈 거냐. 여기에 대한 미국의 어떤 큰 그림,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. 아, 방향성? 네, 핵심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은행 수준의 투명한 준비금 증명 같은 거요. 네네. 그리고 운영 기준도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고요.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런 명확한 규칙이 생기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없애주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, 그게 흥미롭네요. 보통 규제하면 좀 위축될 것 같은데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파이코인이 이걸 오히려 기회로 본다는 점이에요. 기회로요? 어떻게 그럴 수 있죠? 이 분석글에서는 파이코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KYC, 고객 알기 제도죠. 네, KYC 그리고 KYB도 있던데요. 기업 알기 제도. 맞아요. KYC랑 KYB 시스템을 미리 다 구축해놨다는 거예요. 이걸 통해서 규제 준수를 이미 준비해왔다.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와, 미리 준비를 했다고요. 네, 사용자가 무려 7천만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신원 인증을 마쳤다는 겁니다. 7천만 명? 이야, 그 숫자 자체도 대단한데 이게 규제 환경에서는 진짜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단순히 숫자가 많은 걸 넘어서 이런 준비 태세 자체가 중요한 거죠. 이게 유럽의 미카 규제안 있잖아요. 네, 유럽연합 규제요? 네, 그거랑 이제 미국의 이 지니어스 법안까지 딱 나오면서 양쪽 주요 규제 환경에 파이코인이 미리 대비를 해온 셈이 되는 거죠. 와,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네요. 그래서 이 글은 파이코인의 접근 방식이 그냥 수동적으로 규제를 따르는 게 아니다. 오히려 이걸 통해서 생태계를 더 강화하고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. 아, 규제를 발판 삼아 성장한다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단순 규제 준수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이 원래 추구하는 목표 있잖아요. 금융 주권 회복 같은 거요. 네, 그 비전.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좀 소외됐던 사람들한테 경제적 통제권을 돌려주겠다. 이런 비전이 있는데 네네. 이게 역설적으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가 딱 생기니까 그 명확성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잘 설계된 규제가 오히려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집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규제가 꼭 혁신의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좀 더 자유롭게 프로젝트 잠재력을 탐색하고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?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규제 명확성이 딱 생기면요. 네.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데서 파이네트워크 같은 플랫폼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. 아, 문턱이 낮아지는군요.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장벽이 사라지니까. 그렇죠. 이 글에서는 이게 글로벌 생태계 확장에 아주 중요한 촉매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파이코인으로 실제 물건 사고 파는 플랫폼 같은 거요. 이런 실사용 사례들이 이제 규제 승인이라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큰 변화겠네요. 네.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건 이거 같아요. 규제라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미리 항해 준비를 잘 마친 배는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순풍을 만날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요. 비유가 좋네요. 파이코인이 투명성, 규제 준수,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 가치 창출, 이 원칙들을 먼저 딱 준비했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네. 규제랑 혁신이 꼭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규제 환경 속에서 파이코인이 가진 기회를 잘 보여준 분석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 글은 7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 기반의 파이 네트워크가 규제와 함께 성장하면서 주류 금융 시스템과 통합될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통합 가능성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실제로 전통 금융 시스템과 정말 깊이 융합되기 시작할 때, 그럴 때 이 자료에서 언급된 건 말고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기회는 없을지, 혹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도전 과제들이 나타날진 않을지. 아, 예상치 못한 변수들. 네, 바로 그 지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